설 연휴 지났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흐름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막 치고 올라가던 시기였고, 그 시기 지나는 과정에서 김혜경 여사 건이 터졌고, 그래서 여론조사가 실제로 윤석열이 조금 더 이기는 걸로 나오던데, 내가 어제 느낀 느낌이 뭐냐면은 이번 대선 이기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잘 봐봐요. 보도도 김건희 건 보도랑 김혜경 건 보도가 엄청 차이 났잖아요. 뭐 주가 조작 터지면 한 막 두세 건 보도하던 놈들이 김혜경 건에 대해서는 막 20건 보도.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들을 봤더니 큰 차이가 안 나요. 쉽게 표현해서 토론은 우리 쪽이 더 잘했다고 말해버리면 서로 우겨지는 거야. 자기 진영 내에서. 그렇죠. 뭐 윤석열이 더 네. 이겼다고 네. 내는데, 김혜경 건은 이재명 후보한테 안 좋은 것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이슈였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지랄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론조사가,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일단 여론조사 한번 잠깐만 봐봐요. 단체로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지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 분위기 속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여긴 5개 여론조사가 나와 있지만 윤석열이 이기는 거,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거 존재하기도 하거니와, 지금은 자동응답 ARS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 그랬죠. 그건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에 사는 60대가 호남 사는 20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면접원이 물어봤을 때 진짜로 정치에 관심이 좀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답을 한다 했을 때 전화 면접을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가. 왜냐하면 요거는 진영과 진영이 싸우는 거라서 어느 쪽이 더 신이 나가지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느냐인데, 상담원이 물어볼 때는 내가 여자인데 남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선동들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자동응답 ARS는 안 믿는 투자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저 여론조사들을 대부분 다 봤더니 뭐가 있냐면,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유선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유선이 많이 포함되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윤석열한테 유리하다. 그 과정 속에 김혜경 건을 갖고 전난리를 쳤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지만 오차범위 안에, 어떤 경우는 이긴 것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여론이 그런 김혜경 건 등에 대한 선동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감은 이재명이지 하는 마음을 굳힌 게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이번 선거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지점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질선거였다면요, 지지율이 확 빠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여론조사가 윤석열, 이재명 10% 이상 차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그걸 여론이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쪽에서 이제 김혜경 건이라든지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회복될 이슈였어,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1차 토론 끝나고 나서 윤석열에 대한 어떤 보수 언론들의 반응? 그러니까 커버 치는 이게 그게 다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론조사 회사가 그러니까 정말 좀 과하게 많습니다. 미국도 20개가 채 안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70개가 넘고 넘었죠. 최근에는 80개도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여론조사가 너무 과잉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피로도를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여론조사라고 뜰 때 굉장히 그 회피하는 그 가능성이 높은데,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DB만 따로 모여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하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인데 A 회사가 의뢰하면은 이재명이 이기고 B 회사가 의뢰하면은 윤석열이 이기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이긴다라고 여론조사에서는 나왔는데 당선 가능에서는 이재명이 당선 가능성이 더 높고, 어떤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겼는데 당선 가능성에서는 윤석열이 더 높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회사들이 내부적으로 DB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RDD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랜덤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진짜 랜덤인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화를 많이 받아주면 좋은 거 그런 의심들은 계속 꾸준히 돼 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이해찬 대표도 그런 얘기했죠. 지금은 자동응답 ALS 믿을 시점이 아니다. 자동응답 ALS가 어떤 시점에 쓰이냐면 큰 사고가 없는 시절에 일반적으로 이슈가 없어서 사람들이 에이 전화 오면은 귀찮아 죽겠는데 끊어버리는 그런 시절 있잖아요. 큰 이슈 없을 때. 그럴 때 제작비 적게 들고 몇백만 원 갖고 직원 한 3명 두고 분석도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흐름을 보려고 하는 여론조사고요. 대선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선거가 한 달 앞으로 와 있는데 그리고 전화 면접을 하긴 해서 어떤 때는 또. 근데 유선을 한 15% 섞어버리네? 왜냐면 이게 제작비 문제거든요. 전화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유선에다 전화를 걸어야 예, 되는 예, 거고 예. 조금 더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자영업자들 전화 많이 받는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무슨 따로 뭐 표본 틀이 있는 거 아니잖아. 50대 사는 뭐 남성이면 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전화 잘 받게 하려고 한 저는 유선 한 10% 15% 섞어서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저 정도 나왔다는 건 김혜경 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경심 교수 때리던 스킬이에요. 맞아요. 악마화 시켜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해갖고 뭐 했다더라. 그 보도를 소위 말하면 보수 기자나 보수 세력이 풀파워로 때린 사건이야 최근에. 김혜경 악마화. 근데 안 먹혔잖아요. 그게 저 정도로 네. 반영됐다면 선거 이기는 선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측면을 실제로 TV 토론을 통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똑똑하네. 윤석열 저거 뭐야? 첫 시작부터 대장동을 때리네? 근데 알고 봤더니 지가 김만배랑 양반이 있어서 그 사건을 사실 김혜경으로 묻어버린 거예요. 예. 그 같은 시기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지층은 사실상 흔들리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이 민주당 뭐 하냐? 왜 팩트체크 안 하냐 하는 분들이 일부 계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다시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 경북 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곧 죽어도 한나라당 찍는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7, 80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겠죠. 아들이나 딸들이 이렇게 이번에 윤석열을 찍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표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대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이재명을 찍으면 우리는 두 표를 가져오는 거지만 무조건 한나라당을 찍던 사람이 윤석열에 대한 투표를 포기하면은 그건 우리는 또 한 표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니 이게 참고는 해야 돼요. 예, 분명히 예, 참고는 예, 해야 예.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 주위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여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어쨌건 1000명 샘플로 해서 자동응답으로 해서 김혜경 이슈가 한참 스트레스를 줄 때 한 여론조사들이에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5개가. 근데 그 여론조사들이 저렇게 나올 정도면 국민들이 마음을 이제 굳혀가고 있구나.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방심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댓글 다시죠.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 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밭을 갈았을 때 결국은 우리가 선거를 이기는 거다. 간절함으로 이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서 흐느끼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상 제가 이 방송 만든 취지이기도 하고요. 다시는 노 대통령 같은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정권 뺏기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존경하는 이재명 후보, 제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 다 정치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평가를 받아서 우리 세력이 경제건 뭐건 진짜 유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절대 질 수 없는 선거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선거 지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론조사 법에 의해서 후보라던가 당 순서는 질문지에서 랜덤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게 어떤 편파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질문 안에서 이재명이 항상 1번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응답률이라든가 유선 비율 같은 거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법으로 정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도 법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하면서 돈 좀 있어가지고 그 회사를 하나 차리잖아요. 여론조사 회사를. 그럼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못 받는 시간 오전 9시부터 딱 오후 6시까지만 전화를 돌리고 유선 비율을 높인 다음에 응답률이 낮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전화 한번 돌려. 그래서 윤석열 쫙 높여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공부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면은 나오겠다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하겠습니까? 70개 중에 대부분은 국민의힘 편향된 여론조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막을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는 당장이라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PNR만 윤석열이 엄청 높게 올라갔어. PNR이 보수 쪽에서 만든 여론조사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까? 진짜 여론 알아보려고? 아닙니다. 이만큼 잘 나왔기 때문에 저쪽 전략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투표장만 나오시면 우리가 이깁니다예요. 그 여론조사가 일제히 김혜경 여사 논란 때문에 한 10% 이상 차이가 나고 그 분위기가 가면 위험해져. 그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랑 똑같은데 이건 이재명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유능한 사람, 대통령 하면 나라가 좋아질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변에 알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도 그래도 이재명이 더 똑똑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표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상 선거장에 갔을 때 내가 국민의힘 지지하고 문재인 싫어해도 대통령 윤석열 시키긴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인식이 생긴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야?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투표장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선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굳이 민주당 탓하지 말라고. 입만 아프잖아. 그 사이에 우리가 밭을 가는 게 훨씬 낫지. 민주당 탓하고 그걸 막 공격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 어떤 분들은 내가 되게 열받는 거 뭐야. 박근혜 사면해 줄 때 일부 극렬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새날 욕하면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어렵게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야. 대체 무슨 뇌피셜인 그런 뇌피셜입니까? 그래서 저 팟캐스트 팟빵에 악플을 엄청 날렸어. 네. 문재인 좀 그만 빨아라고. 그래서 내가 이 방송하면서 문 대통령 막 비난하고 막 왜 홍남기를 못 자릅니까? 뭐 비판할 수 있어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우리는 총결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능성 있는 표를 더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죠. 네. 김종인 그 양반은 할 일이 없지만 사무실 나가세요.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려고. 그 이재명 후보가 미리 이제 약속을 잡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종인 말고도 이상돈 교수 이분도 만난대요. 예, 평소에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학교 때 네. 교수님이었잖아요. 예. 음. 그 김종인 뭐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부터 굉장히 잦은 교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안 만날 이유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 그 속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김건희 씨 그 녹취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빈정상했지. 예, 아이고 저 여자 안 되겠네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힘을 돕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지금은 뭐 하냐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처럼 막 방송 준비 열 몇 시간씩 해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지만 방송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이 우러나와야 하는 거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잘하는 애 못하는 애도 본격 선거운동 들어가면 자기 지역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얻은 득표율보다 대선 후보 득표율이 더 낮으면 공천할 때 반영하면 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압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난 그렇다니까요. 민주당 사람들 뭐 하냐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반은
틀렸어요. 뭘 해도 보도가 안 난다고. 그렇죠. 반은 맞았어요.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들 공격하는 게 한 번이면 우리가 직접 선거운동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똑같죠. 내 발로 뛰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진짜 들린 말 하나 있어요. 이재명밖에 안 보인다는 말. 그게 정상이에요. 내 말은 이재명밖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후보가 보여야지. 다른 사람들이 더 보이면 어떡해. 말하자면 후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정반대로 말하면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보이는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의 대상을 초등학생들처럼 우리 패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굳이 내부로 향해 갖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그 사람들 공격하는 것이 큰 도움은 안 된다니까. 내 말은 지금 이 시점은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라 움직이든지 말든지. 지금은 우리 지지층이 뭉쳐야 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 공격 안 하냐, 민주당 공격 안 하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지층은 똘똘 뭉쳐서 실제로 아까 말한 이상돈도 만나고 김종인도 만나고 만날 수 있으면 다 만나서 이 사람들 온다고 뭐 표가 얼마나 오겠습니까만 나름대로 송영길 대표는 그런 거 아니야. 안철수는 단일화 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지만 남기는 거예요. 안철수는 진짜 좋은 정치인인데 꼭 굳이 거기 가셔야겠어요? 우리랑 같이 합시다. 이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김종인 이상돈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표가 많이 온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저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끼리 신나게 노는 거라고 봐요. 그게 댓글창에서든 이런 그 채팅창에서든지 간에 우리끼리 이 컨텐츠를 가지고 즐겁게 서로 평가하면서 재미있게 즐기고 있으면 중도층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정치 컨텐츠를 가지고 중도층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지. 무조건 화내고 비판하고 뭐 이렇게 저 사람 뭐가 안 됐네 저거 안 됐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도 옆에 안 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선거 한 달, 마지막 선거 캠페인 할 때 되게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 유세단 같은 것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되시는 분들은 접수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뭐 민주당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저 같아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패널 욕하는 패널 접니다. 그런데 아니 다른 사람도 있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 공천할 때 반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어딜 가려고 하느냐. 대개는 뭐 경기도지사를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니 대선 캠프에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지자체 간다고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응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뭘 다시 뽑고 지지고 볶고 하기에는 후보한테 너무 심적인 부담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을 내보내서 뛰게 만들고 그 각종 그 캠페인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뽑는데 신청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안 찍을 사람, 아예 안 찍을 사람은 손 놔버려요. 설득이 되는 거 아니야. 가능성 있는 사람은 저는 부모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이거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하면 윤석열 찍을 것 같은 분이 생각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정치 관심 없어 투표장 안 나갈 사람한테. 그 사람 알코올 중독자던데? 그 사람 부인 문제 있던데? 그 사람이 검사되고 나서 부인이 돈 엄청 벌었던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을 욕하냐? 김혜경 건 나오고 봤더니 되게 억울하겠던데? 언론 좀 심한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투표 안 나갈 사람들을 우리 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이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놀이처럼, 누구를 때리는 게 놀이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게, 설사 그 사람이 싫더라도, 내부로 있는 사람이 싫더라도 지금 다그친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너무 쉬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묵혀두시고요. 우리도 속마음은 똑같을 텐데 묵혀두시고 그런 차원의 문제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최소한 똥파리나 옛날에 송가익이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똥파리나 옛날 송가익이 뭐 어떤 사람들이었어? 양극단화돼 있는. 양극단화돼서 내부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누구누구가 싫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나 솔직히 이재명 싫었지만 저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동네에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 아우라로 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할 정도면 진짜 이재명 괜찮은 후보인가 보다. 그런 식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지. 윤석열 찍는다고 한 사람 욕하고 내부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뭐 욕하고 그게 표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박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박갈이라고 하는 것은 표 안 찍을 사람인데 가능성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 이재명 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할 시점이라고. 6개월 남았다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누구누구를 공격하고 뭔가 원인을 규명하고 하는데 한 달 남았다는 건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지금 보셨지만 원래 자동응답 ARS는 윤석열한테 유리해. 더군다나 유선이 포함되면 더 유리해. 그거 다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지고 있거나 심한 경우는 이기고 있는 경우도 나와. 근데 그 전에 여론조사가 그 여론조사 하던 시점이 김혜경 여사를 풀파워로 때리고 있는 시점이야. 그러면 선거 어떻게 돼? 투표장 안 나가기만 안 하면 돼. 쉽게 표현하면 투표장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선거라고. 우리가 이겼던 선거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이에요. 대세론이었고요. 대선 후보 과정에서 사실상 안철수한테 한 번 정도 이렇게 여론조사 한 1, 2% 진 걸 제외하고 나면 안정적으로 이겼어요. 나머지 선거는 그렇게 이긴 선거 없습니다. 다 지는 것 같은 여론조사 속에 투표를 막상 까봤더니 이기는 네. 걸로 나왔던 선거들. 전 그걸로 분명히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개인기, 자기 능력도 있고 두 번째는 많은 국민들의 성향도 변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가세인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의 중도인 사람들은 딱 그거 생각하죠. 누가 대통령 돼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냐만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걸 네. 계속 깨우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그 부산 갔을 때 그 현장 분위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림만 보면 광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 어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 그림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그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그 현장 분위기에 한 10분의 1만이라도 보여주면 현장 사진 찍어가지고 과대 포장해서 계속 보도를 할 거예요. 아, 주말에 윤석열 제주도 간 거 예. 지금 영상 보면은 제주도 시장에서 막 쫓겨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장사 안 되니까 나가라고. 음. 그러니까 뭐 오뎅 하나 못 먹고 이렇게 막 쓸려서 음. 나가는 그걸 보니까 아, 보는 사람도 민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 민심은 알아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그건 내가 만약에 그 장사하고 있었으면 나도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윤석열은 감옥 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김건희도 어, 같이 가야 됩니다. 원래 이제 두 사람 다가 같은 죄일 경우에는 한 부부를 봐줄 수가 있는데 근데 죄가 달라. 애가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아니. 그런 부양할 사람이 차원보다 없잖아요. 같은 사건의 공범일 경우에는 한 사람을 감옥 보내고 한 사람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의 특성상. 근데 네. 둘 다 지은 죄가 다르다니까요. 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둘 다 간다? 그 애가 그렇죠. 있으면 최원순이 봐줘. 최원순도 가야 되는데. 그 제가 이 방송하면서 가장 깨달음이 많았던 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였어요. 여론조사가 직전까지도 한 10% 이상 차이 나버리잖아요. 10%.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12면 6.2% 이상 차이 나면 오차범위 바뀌잖아.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뭐냐면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면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합니다. 지는 쪽에서. 그러면서 그게 도저히 못 뒤집는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쪽이 풀파워로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심지어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온다. 그러면 저는 굉장한 희망이 있다고 보고 이거는 저랑 이해찬 대표랑 생각이 똑같아요. 항상 자동응답 ARS 거기에 매몰돼서 사람들이 사기를 잃는데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두 자릿수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그런 식이었다고. 갑자기 지지율이 확 차이 나면서 15% 차이를 내고 10% 이상 차이를 내니까 사람들이 이번 선거 좋구나라고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일부의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찍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검증되지 않은 결과예요. 사실상 알고 보면.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여론조사 성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출구조사 있잖아요.
출구조사는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네. 단위가 1000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근데 그 출구조사를 할 때 사는 지역과 연령대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청년이 오세훈을 찍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론조사 일부를 인용한 것일 뿐이에요. 거긴 심지어 출구조사 같은 거 안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실제로 2030 청년이 오세훈을 찍은지 박형준을 찍은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론조사가 2자릿수 이상으로 막 벌려놓고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스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LH 문제, 민주당의 180석 문제가 원인으로 되더라 이런 측면인 거니. 결국 여론조사에 너무 휘둘리는 것은 우리 정신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일 뿐이야. 우리가 이겼을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근데 지형상 우리가 이기고 있으면 진짜 이기는 거고 우리가 지고 있다고 해도 이 정도면 사실상 이긴 것이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지형상. 심지어 보수 쪽 여론조사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새날은 이따가 9시에 또다시 오겠습니다.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구독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는구나. 야, 이만큼 간절한 거야. 다만 새날 방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구독하는 걸 까먹으셨다면 그건 역사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월 10일에도 만나게요. 제 목표가 대선이 끝나는 날 60만 채우는 건데 이래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 여러분 아들 손자 며느리 동원 부탁드립니다. 동원도 좀 해주시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또 핸드폰에 새날 알람이 었던 거야. 이거 전 보는 곳인데 알고 봤더니 아드님이 아버님 좀 자기가 다 말로 확인 좀 그래갖고 아드님이 자기 아버지를 몰래 구독시켜놨더니 이게 보니까 재밌어 이게. 아따 저 저자가 겁나 이쁘구만. 뭐 이런 거. 나는 아니겠네요. 네. 구독 정도 좀 올려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새날 물러갑시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한다고 세상이 뭐 좋아집니까?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도 우리 나가셔갖고 식당 아주머니한테 이재명 찍는 거 한 표씩 받아오자고 지금은. 그래야 된다고. 나 깜짝 놀랐잖아. 저 앞에 식당에 갔더니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었던 거죠. 우린 밥만 먹으러 다녔는데 어떻게 알고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식당 사장님이 그랬다고. 근데 그분은 굉장히 우리 방송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을 좋게 보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자, 여러분들 밥가리 합시다. 밥가리. 자, 새날 물러가겠습니다.